와 함께하는 우리 헬스케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쪼끔 좀 레벨을 올릴까요? 무슨 레벨?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좀 이렇게 아래에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좀 레벨을 올려 가지고 예 좋습니다. 네네. 그 명상 네. 제가 젊었을 때 하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건강하려면 이렇게 예. 혈액순환이 잘 되든다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가지를 움직여 갖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음. 제가 주제는 좀 음. 아니지만 '야 이렇게 마음으로 혈액순환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기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시니어가 되면 몸이 이렇게 막 맘대로 할 예. 수 없잖아요. 이제 예. 지금 시간 됐지만 뭐 너무 운동 과다하게 해도 네. 우리 문제가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예. 적당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젊었을 때 막 하던 그 막 격렬한 운동을 하던 만큼 못 하는데 음. 그럼 그걸 뭘로 커버해 주면 예예. 이 좀 부족한 그런 운동 이런 거를 커버해 갖고 어떤 걸 잘해 주면은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 네. 내 생각과 맞는 것 같아 그게. 예. 그렇죠. 예. 뇌가 인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제 그냥 "너 쉬고 있어 봐." 그러면 뇌가 쉴까요? 뇌가 안 쉬어요. 옛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그거 보고 있어 봐." 그러면 뇌가 쉬어요. 다시 "뭘 보고 있어 봐." 그래. 여기 점을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그 점만 보고 있어." 그러면 뇌가 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뇌는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이제 말하자면 회복하는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쉬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디폴트 모드. 모드 네트 예. 그러니까 어떻든 기본 베이스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모르게 자기 집 앞까지 와 있어. 그런 경험 안 해 보셨어요?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와 있어.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술 먹고 많이 해 봤죠. 뇌가 그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쉰다라고 하고 휴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뇌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고 또 더 집중이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뇌가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REM 슬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면 상태를 우리가 Rapid Eye Movement라고 수면 이제 REM 슬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이 낮에 기억했던 거를 밤에 이렇게 축적시키고 정렬하는 역할을 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잔다는 행위나 휴식한다는 행위나 아니면 말씀하셨지만 명상과 같은 그런 행위는 사실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회복시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의 회복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 불안을 해소시키고 인지 기능을 높여 주고 또 뭐 뉴런으로 따지면 뉴런에는 이제 뇌에는 회백질이라는 게 있고 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분이 있거든요. 회백질 부분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이게 세포체가 주로 있는 데고요. 백질이라는 부분은 인제 이 전달하는 거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나 어떻든 정보를 전달하는 그것이 이제 하얗게 보여요. 그게 왜 지방질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백질이 유지가 되는 노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백질이 유지가 되는데 이 명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상이라는 것이 뇌를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이런 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게 또 굉장히 뭐 제가 인제 쪼끔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구할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네 많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제 작용 반작용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그거 그 반대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인제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반작용이 필요하다 하는데 생명의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쉬는 것도 사실은 반대로 하는 것을 통해 갖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낮에 막 육체를 움직였으면 밤에는 그걸 쉬고 또 그 쉬는 것만큼 이를테면 뇌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작용을 해 그렇죠. 가지고 갖다 또 회복하고 그러는데 음. 그 명상이 나름대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정적이지만 어떤 그 정적이지만 굉장히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활동적으로 만드는 만드는 거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회복시키는 그런 네. 쉼이라는 얘기가 되는 네. 우리 수면할 때도 예.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수면을 잘 자야지만 좋은 질의 수면이 네. 야지만 회복이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명상은 우리가 정신줄을 넣고 자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 수면과 또는 유사 또는 수면과 좀 다른 결에서의 우리 회복력 갖다가 만들어 높여주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수면의 질과 이게 나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노력을 해도 육체가 인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싱싱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육체 안에 있는 뭐가 치잖아. 네. 우리가 현재식과 잠재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제 잠재식 자율신경이 뿔이 작동하고 회복하는 게 인제 수면 상태인데 이게 인제 몸 안에 균형이 안 돼 있고 어딘가가 뭐 염증이 있거나 또는 뭐 특히 뭐 난자 같은 우리 전립선 뭐 그래 가지고 방광이 자꾸 쳐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도중에 뇌가 자꾸 치니까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깨지니까 자꾸 이 수면이 방해가 돼. 네. 수면이 질이 좋지 않아. 네. 자다가 깨. 몇 번씩 깨.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제 질이 안 좋으면서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전립선 장애나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얼뜻 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시니어가 되면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그 수면에서 장애됐던 부분을 갖다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저 기특하다마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현미경적으로 보면 이 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체가 신경세포체가 죽어나가는 것을 멈추게 해요 일단은. 명상을 잘 예. 명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뉴런하고 뉴런 연결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명상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시냅스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노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명상을 하면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자율신경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뭐 흥분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자율신경 심장이 막 뛰고 하는 건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쉽게 승분하지 않게 하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이런 자율신경계 역할을 또 하고요. 수면으로 봐서는 수면을 깊게 하고 사실은 수면이 깊은 수면이 장점은 뭐냐면 면역력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또 젊게 하는데 음. 사람들 노화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수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따가 또 한 2 부나 될 때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텐데 명상을 네. 잘하면 그 자체로 해 갖고 이 뇌의 어떤 그런 그 회복 그다음 날 또는 그 지금 우리가 육체를 많이 쓰고 나서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뇌의 회복력 갖다가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 있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명상을 잘하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가 네. 되면 그것도 개선을 시켜주는 개선 거죠. 시켜줘. 예. 야 그 명상은 무조건 해야 되네 날 예. 그 명상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특히 인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잖아요. 운동도 뭐 치매 효과가 있다. 독서도 뭐 치매 효과가 있는데 명상은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저널이나 이런 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지 기능을 높여 주고 또 이렇게 집중력을 높여 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연구보다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 질환이지만 뇌 안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그렇죠.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변형이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우리 어떤 정신적인 운동이랄까 집중이랄까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 현이죠. 야 이 심신이 연결됐다는 게 뭐냐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상은 야 이거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딱 듣다 '그래 짧게 하자. 오케이 좋은데 야 하루에 한 5 분씩 10 분씩 한번 하겠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시나 할까 얼뜻 생각한 명상이 하면 저는 그냥 그래 인도의 요가 특히 명상 요가 네. 라지 씨 우리 네. 한때 유명했었죠. 네. 그렇죠. 라지 씨 아니면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도 그것도 명상의 하나죠. 명상의 하나의 그거죠. 같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침잠된 상태에서 정말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바라다보는 거. 약간 한 점을 응시한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뇌에서는 화학적 변화도 일으켜 가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좋은 쪽으로 네. 그런 시냅스 같은 걸 그냥 활발하게 하고 또 뱃질이 커버해 갖고 혈액질 갖다가 이렇게 해줄 때 혈액질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뿐만 아니라 뇌가 물론 연결돼 있겠지만 뇌에서 중추신경에서 척수를 타고 말초신경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율신경 계통도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감이 플러스 100 이면 부교감 또는 네. 그런 왜냐 것들을 네.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이걸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움직임을 통해서 때로는 교감으로 흘러가고 이게 흘러가는데 그걸 다시 또 복원시켜 주는 힘을 길러준다 하는 생각이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것만 잘하면 수면의 질도 좋고 어떤 그런 신경력을 강화시키는 거네 뇌의 네. 그렇죠. 에도. 예. 특히 집중력과 이 기억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뇌 구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측두엽과 전두엽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과 언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 엽의 변형계가 있죠. 아닌가? 아니 축두엽은 인제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는 애고 축두엽은 전두엽은 옆에 있죠, 옆에. 그다음에 전두엽은 사고, 판단, 계획,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인데 그 두 개를 다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실 축두엽이 같이 되어 인제 발달했잖아요. 음악 아이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고력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언어를 기반으로 사실은 계산도 하고 사고하고 논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게 뇌파가 있어요, 뇌에는 파가.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세타, 감마 이런 델타 이런 것들은 이제 델타 같은 경우 상당히 수면 때 깊은 수면 때 나타나는 수면인데 특히 명상과 관련돼서는 알파하고 세타파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상하는 상태에 뇌파를 찍어 보면. 근데 사실은 말하자면 이 세타파나 알파파나 이런 것들은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요하게 있는다든지 정서가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파거든요. 그러니까 뇌파적으로도 상당히 회복력이 높은 단계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좀 무식하지만 네.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막 육체적인 피지컬리 오감으로 작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베타파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베타파가 좀 보니까 네. 베타파는 조직이 막 네. 생기고 네. 좀 거친 네. 거지. 육체적인 플라루 뭐 이런 거 이러는데 거기다 하나 내려가는 게 인제 집중의 초기 단계가 알파. 그래서 우리 보통 마인드 컨트롤하면 네. 알파파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다 쪼끔 더 깊은 단계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세타. 그래서 세타죠. 이게 이제 명상 그래 고요하고 이제 그런 마음의 안정. 고요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말 고요. 네. 정말 진짜 대한민국인지 진짜 고요 이렇게 가면 세타파. 아. 그러니까 요까지는 그래도 맑고 고요하지만 의식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딱 가면 그게 델타. 델타. 그거는 이제 수면이나 거의 중심을 성향에서 온 거죠. 우리가 살 때 이제 렘 상태, 래피드 아이 네, 몸에서 근데 그게 막 일어날 때는 막 그전에 육체적으로 활동했던 모든 또는 정적으로 선제식적으로 활동했던 거를 하루 종일 한 거를 막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야.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야
은행에서 우리 ATM기 하면은 10시 뭐 12시 넘으면 11시 넘으면 막 지들끼리 네팅을 하잖아. 이렇게 막 그때 정화하는 겁니다. 정리하는데 뇌가 지금 그 정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ATM기가 뇌를 본따서 인공지능도 접근해서 그 정리를 하는데 그게 끝나고 그런 고요한 상태로 가서 그러니까 휴면으로 가는 것도 그냥 갑자기 델타가 아니고 그 정리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파가 꺼지고 램 상태로 간다. 그다음에 알파, 세타, 델타망으로 깊은 그 델타까지 빨리 가서 하면 굉장히 짧지만 아주 질 좋은 수련이 잘하면 빨리 회복이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그냥 베타에서 램 가서 까짝까짝 하다가 그냥 깨보고 또 방광 뭐 장 전립선 이것 때문에 뭐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잔 거 같지 않아. 그렇죠. 거 같지 않고. 머리에 막 뭐 네. 복잡한 게 또 뭐 고민이 많아갖고 잠이 잘 안 자면 또 잔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명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너무 재밌어갖고 해고나고 하시면 그러면 베타에서 우리가 수면 들어갈 때 램까지는 가는데 되게 이제 수면을 자들 못 자는 이유가 램 다음에 알파, 세타, 델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걱정이 많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뭔가 균형이 깨져갖고 자꾸 쳐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고요한 집중적 의식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갖고 알파, 세타를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잠도 그 훈련 위해서 그 단계 거쳐갖고 세타로 아주 잘 갈 수 있고. 깊은 잠, 한 대로서 그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깊은 잠은 성장과 면역에 관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정가요? 아니요. 세타까지 가면 그거는 델타죠. 그거는 델타고. 몇년 높이려면 델타까지 가는 거야? 그래 델타까지 가야지 깊은 잠. 근데 이제 명상을 한 다음에 자버려야 돼. 알파하고 세타는 어떻게 보면은 집중도 집중이지만 정리하고 회복하고 이런 단계라고 하는 거죠. 내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우리가 막 일하다고 그래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휴식하는 거로 넘어가잖아요. 그 정리하는 단계에 명상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상이 왜 필요한지 시청자 여러분도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정말 더 필요하다. 우리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연식이 돼갖고 많이 살면 뭔가 좀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싶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명상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육체하고 정신은 다. 그리고 지금 그 효과가 어마무지할 수 있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뭐 명상이 왜 필요한지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우리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파, 베타 이런 걸 통해 갖고 회복력을 무지막지하게 육체적 회복력, 정신적 회복력 이런 거 갖다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회백질 특히 이제 그런 그 시냅스 이거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정신적인 그 뇌 활동을 갖다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고 단순히 나빠지는 걸 막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적이나 어떤 그 사고 체계 포지티브 반응. 수학에 입자를 그런 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우리 구조 속에서는 이런 전두엽과 측두엽을 활발하게 시켜가고 특히 이제 언어 기능이라든지 그게 관련이 있겠다. 언어 기능 활발해지니까 치매 같은 게 예방되잖아요. 사고력이나 이런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우리가 AI 시대에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말하면 AI가 자막히 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 갖고 명상과 AI를 조합을 하면 따따블로 경쟁력이 생겨. 그러니까 아니 우리 결국은 저는 항상 원래 저는 낙관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생각보다는 AI를 잘 활용함으로 해갖고 나의 노동 생산성과 자고 생산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이지. 근데 우리가 사고 체계가 이렇게 명료하게 하서 명상을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력과 힘이 있으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마무지하게 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명상과 AI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1부에서는 필요성과 효과 이런 말씀 나눴고 잠깐 있다가 우리 2부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실천법을.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